저 질문이 있어요. 아,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죠. 언젠가 우리 이경규 선배에 대해서 다뤄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현대사의 한 획을 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도 이 현대사를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 프로그램이 100회 되면 그때 제가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는 왜 한국의 스필버그를 꿈꾸었는가?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걸까? 뭐 이런 거. 미안합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죠, 청와대. 청와대죠, 네. 사실 예전에는 이 청와대라는 곳이 좀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2022년도에 국민 개방이 되면서 저희한테 친숙하게 다가온 면이 있죠. 청와대를 제가 몇 차례 갔어요. 또 카메라 들고 막 가셨나요? 개방되고 나서 아니요, 초대받아가지고.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아가지고 왔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예. 쭉 서 있잖아요, 이렇게. 저 앞으로 쭉 오시더라고요. 청와대에 몰래 카메라 찍으러 왔어요. 아, 개그를 한번 또 예, 날려주셨구나. 그 이후로도 몇 번 가지 않으셨나요? 그 이후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청와대 뭐 제 집사람들지. 2번 가셨는데요. 2번 가셨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 청와대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전 박정희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우리가 청와대에 사는 사람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긴 하나 땡! 아, 그래요? 더 오래 청와대에서 거주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죠? 오늘의 미스터리 인물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모르겠는데요? 저렇게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오늘의 미스터리 인물은 바로 청와대 삼남매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착하고 영리하다. 상당히 뛰어다니면서 활발하게 잘 웃었다. 작은 영예는 성격적으로 활달하고 주변에서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생중계로 나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지금도 미스터리한 사건이에요, 이게. 네? 오,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어머니의 죽음이 삼남의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죠. 뭐 잘 아시듯이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씨인데요. 네네. 1979년 11.6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9일간의 국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네네. 일단 아버지가 대통령을 너무 오래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성년이 돼서까지 네네. 사실 청와대 삼남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청와대에서의 삶?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맘대로 막 누비고 다니진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중요한 장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답답한 생활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요 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삼남매는 살아가지만 사실 국민들은 이제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없었죠. 근데 네네. 구경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게 2022년에 개방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개방됐었던 적은 있어요. 이승만 정권 때도 부분적으로 개방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66년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한번 부분 개방을 해가지고 한번 네네네. 국민들에게 열어줬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 개방하고 2년 뒤에 좀 사건이 하나 터지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1 사태. 1월 21일 밤 10시경 관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청와대 부분 개방도 네네. 이제 전면 금지가 되고 안에 이제 구경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럼요. 오늘은 권력 안에서 자란
청와대 삼남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뭐야 이게? 박 대통령 거리누비. 저 사진이 1965년에 네네. 대통령 내외가 일단 해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퍼레이드를 하는 건데요. 이게 예, 예. 김포공항에서 청와대까지 보통 예전에는 퍼레이드를 이렇게 쭉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엄청나게 수많은 인파들이 모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통령의 승용차 안에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 삼남매 세 사람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보시면은 비가 오고 있어요. 네. 가랑비 맞으며 이렇게 네, 써 있네요. 가랑비 맞으며라고 네. 써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랑비를 맞으면서까지도 어린 나이에 남매들이 이렇게 쭉 있는 모습을 관심 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살아온 삼남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우선 이 삼남매의 맞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1952년도 대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유학을 떠났지만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서거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갑작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979년 11.6 사태로 아버지를 잃게 되는데요. 2012년에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박근영 씨는요. 1954년에 태어나 9살부터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청운국민학교, 경기여자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1982년도 금속기업 장남 류청과 결혼 후 하지만 2008년에는 14살 연하의 신동욱을 만나 결혼, 그 해 정계 진출에도 도전을 하게 되죠.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네네. 이제 막내 네네. 박지만 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연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째가 태어나고 4년 후에 태어났는데 서울의 청운국민학교 그리고 배문중학교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한 다음에 육사 37기로 들어갔어요. 이 육사 생도 시절에 유경수 여사가 사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방황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는 돌연 사업가로 변화하면서 2004년에는 서향희 변호사와 결혼해서 지금 아들을 무려 4명이나 사남을 두고 있습니다. 삼남의 인생이 정말 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죽음 자체가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극적이었다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일단 삶이 순탄한 삶은 아니었었던 거죠. 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가는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형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 노량진 2평짜리 정말 작은 새방사리에서 살았다고 해요. 삼남매의 외할머니는 당시 이제 회고에 따르면요. 네네. 방에는 불도 들이지 않고요. 곰으로 만든 이제 군인의 우이 그걸 방바닥에 깔았는데도 이게 물기가 축축해서 도무지 앉거나 눕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가요. 군인이 형편이 넉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박봉이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웠던 형편에도 그나마 이제 플렉스를 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휴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되게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날만큼은 이제 아버지 팔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네. 이게 왜 그랬냐? 그날이 고기 파티하는 날. 당시에 이렇지 않은 집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80% 인구가 네. 무허가 판자촌 살던 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삶이 그렇게 당연. 특별히 어려운 삶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시기에 이제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군인이 아니에요. 무급 군무원이었다가 전쟁이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이제 막 군인 생활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가난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네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첫 아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특히 아버지인 박정희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기 박근혜를 씻기는 일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고 하네요. 그냥 평소 근엄하기 짝이 없던 바로 박정희가 딸 앞에서는 그냥 무장해제된다는. 네.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도 딸 예림 씨 우리 어렸을 딸이요? 때, 예, 예. 어렸을 때 그 놀이를 많이 해줬어요.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아니. 병원놀이. 병원놀이를 하셨다고요? 예를 들어 옆에서 주사 놔주고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냥 사실 그냥 주무신 거네요, 그러면. 중환자실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청와대 3남매인데 형제가 저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째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가운데가 박지만 씨, 그다음에 오른쪽에 서영애 변호사, 왼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서영애 변호사 옆이 이제 박근영 씨.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어. 이쪽에. 왼쪽에. 장모님 아니에요? 장모님 아니에요? 아니구나. 장모님이 아니랍니다. 저분이 저 3남매의 배다른 누나, 배다른 언니인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경수 네네. 여사하고 네. 재혼을 한 거거든요. 네네. 박정희 전 대통령 결혼할 때 재혼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있었던 건 몰랐던 거예요. 그런 근데 재혼할 때 에헤. 애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사실은 이 초혼인 상대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애가 몇 살이냐도 중요한데.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친척들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유교사가 전처 딸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그럼 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그래서 박지옥 씨를 데리고 왔답니다. 저렇게 또 결혼식 날 가족 사진도 같이 찍을 정도면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나 봐요. 네.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가족 모두가 네네.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박지옥 씨는 따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전처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갈라서게 됐다고도 하고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따로 살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삼남매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제일 놀란 게 아마 그 집이었을 거예요. 집 자체가 청와대라는 집이 워낙 크니까 우와. 당시에 저 정도의 정원을 가진 집이 몇 집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없죠. 저 정도 정원을 가진 사람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거 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저기는 집무실이에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아요. 눈 깜빡하니까 우리 집이 갑자기 이제 청와대가 집이잖아요. 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박지만 씨 나중에 어디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가자마자 제일 놀란 게 저 마당. 야, 숨바꼭질하면 못 찾겠다. 못 찾는 거예요, 저. 하루 다 간다고 봐야죠. 저기서 숨바꼭질하면. 이 삼남매가 청와대 살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많았겠죠. 일단 친구도 못 데려올 거고. 어렸을 그걸 때는 못 하는구나. 생각하면 우리 집에 친구가 놀러 오면 그냥 와가지고 현우야 놀자 이래가지고 뭐 안 돼 못 놀아 이런 거 절대 안 되잖아요. 야.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일과까지도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하루 일과가 하루 일과. 이렇게 예. 하루 일과. 자, 우선 기상 시간부터 달라집니다. 네네네. 아침 6시에 기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힘들다. 군인인데요, 군인. 그다음에 이 아버지 박정희와 막내 아들 박지만은 애견 방울이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 충분하죠, 마당에서. 자, 아침 8시에는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단촐하게 하는데 네네. 아침 메뉴는 뭐 빵, 수프, 뭐 달걀 프라이 뭐 이런 거 정도로 간단하게 네네. 먹어야 된다고 하고요. 아침 식사 이후에 그러면 이제 오후 6시까지는 가족들 각자 생활 보내다가 저녁 7시면 또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엄마 아빠 얼굴 그리기 대회, 둘째 딸의 피아노 연주 감상. 제 딸내미가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제 딸내미 생활계획표 그대로 박아놔도 똑같아요. 계획을 저렇게 해놨다고 진짜 저렇게 네네. 살았느냐? 저 초등학교 때 생활계획표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러면
위인전기에 나올 만한 계획표를 다들 갖고 있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 포럼의 조리장, 고문을 청와대 맡고 있고요. 조리장이시네. 66년부터 청와대에 가서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그때 어려웠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일식 오찬 위에를 못 올리게 해요. 김치, 양념 이정 빼놓고 나머지는 5가지 이상이 올리면 난리가 나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학교 가실 때 도시락을 싸야 되지, 학교 가려면. 보리밥에다가 멸치 볶고 소세지 뭐지 그러니까 김치 이런 정도로 반타 투정할 여유가 없지요. 그때는 또 아주 과일이 좀 바나나 굉장히 귀했어요. 아, 바나나 엄청 귀했죠. 갈뱅이 잘 되져야 돼요. 한 송이 들어오면은 오래 보관을 못 해줘요. 맨 마지막에는 2개나 3개나 남으면 그 서로 싸웠다는 소리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것도 청와대 안에도 매점이 하나 있어요. 개인이 하는 매점이 하나 있는데 밖에 근무하신 분들은 야간 근무할 때 먹으라고 사탕을 팔거든요. 그때 50원이었어, 50원. 50원인데 큰 형이하고 작은 형이 와서 매점에 들어왔어요. 경비하신 분들이 외곽 근무하시면 돈이 없는데 반을 나눠서 부복을 만들어서 팔면 안 되냐,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되게 호화롭게 드시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좀 생각보다는 검소하게 드시네요. 뭐 이렇게 반찬 가짓수도 5가지 내외로 이렇게 하시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들이 화려했다, 뭐 사치를 했다, 그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 3남매를 유경수 여사가 굉장히 이제 엄하게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냐면 이게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박지만 씨가 숙교 갔다는데 손이 양손이 부어 있다는 거예요. 양손이 보여요. 네, 어머니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딱 듣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시죠? 직장을 알아보서 다른 데로. 교양 있으시네, 근데.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올 때는 사정없이 꾸짖어 주십시오. 더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 약간 좀 과연 선생님이 청운초등학교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네. 박지만 숙제 안 했어? 일로 와. 때렸어. 선생님이 때렸을까? 아니 그래도 영식인데. 근데 이런 거 아닌가? 때려놓고 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너무 심하니었어.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도 네네. 저거 자체가 난처합니다. 부담이 그럼요. 부담입니다. 그럼요. 부담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뭐